어제 우리가 보도로 봤던 네. 김건희 네. 이 발언들 충격적이더라고요. 총기 얘기를 하면서. 그 충격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 다들 이제 놀래서 총을 뭐 무늬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에다가 이재명 대표님을 쏘고 자기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심정적으로 그렇다고 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거에 대부분 충격을 받으셨죠. 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란의 기획과 실행을 한 내가 공범이요 하는 얘기죠. 아, 자인하고 있는 거죠. 예. 잘 보세요. 총기를 사용해라 마라 이 정도를 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역순으로 다시 시계를 돌리면 네. 12월 16일쯤에 이상민 장관이 그 조사를 받다가 이제 뜬금없이 맥락도 없이 김건희 얘기를 꺼내면서 아내는 모르는데 아내가 네. 알면 뭐 엄청 화를 낼 거야라는 말을 윤희했다. 그 누가 뭐 궁금해하지도 않고 궁금하고 물은 적도 없어요. 그런 적도 없는 것 알리바이를 맞추느라고 아하. 김건희를 배제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예. 뜻도 없는 소리죠. 자, 총을 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불타는 적개심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내란에 자 아. 김봉식 서울청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사적이고 가정적인 거기 예.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자승스님 입적권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문자 메시지 보낸 것까지 쭉 이어져서 오잖아요. 일련의 일들이 그 완결판이다. 아. 마지막 쭉 이렇게 쭉 빌드업이 나가면서 마지막 완결판 내가 내란에 같이 설계와 기획에 참여한 공범이요 하는 그 아주 해석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어느 경호처 직원 한 명의 주장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주장한 게 아니고 네. 경찰에서 저 김성훈 등등을 이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맞아요. 자 가족 그 수행하는 이제 가족부가 있단 말이죠. 김신부장. 김신부장. 예. 근데 가족부에서 그날 김신부장이 수행을 뭐 어떤 일로 못 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이제 갔단 말이죠. 네. 갔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김신부장한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이게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빼박이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실 없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한 말이 다 찍혀 있는 것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야. 자,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히 정황 증거나 누구의 주장이 아닙니다. 있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본인의 불타는 적개심, 자 그러면 내란의 설계, 기획, 공범이다. 자인한 완결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가 그 발언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 더 그 놀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란의 기획자이자 공범을 자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 부의가 영장 걱정 뭐 이렇게 김성훈 차장한테 네. 메시지를 보낸 거 뭐 그거 이제 다 캡처해냈다 그래요. 김성훈이 네, 뭐라고 네. 했었냐면 압수체포 담았겠다 이렇게 반응한 거 네. 이런 것도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예. 이제 김성훈 씨의 이제 구속 아마 오늘이 적을 거예요. 10시 30분에 예, 영장 이제 심사입니다. 실질 심사인데 네. 뭐 거의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들이 이제 꼼수를 또 법기술을 부린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 딱 하나만 있어요. 예. 뭐냐면 검찰에서 3번이나 이제 안 했고 안 했죠. 끌어줬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 선에서 법원에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면 법기술을 아주 최대로 부린다면 뭐겠어요? 기각될 결심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써내는 거를 아주 애매하게 쓰고 헷갈리게 써서 법원이 판단을 못하게 판사가 봤을 때 자 그럴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게 뭐냐면 김성훈 씨가 비화폰 자료를 검찰에만 냈다라는 뉴스가 있죠. 뜬금없이 왜 냈어요? 그렇게 버티고 뭐 자기가 이걸 다 증거인멸을 하라고 막 지시도 했고 이랬던 사람이 뜬금없이 왜 냈어요? 검찰에만 경찰에는 안 내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두 가지 구속에 대한 가장 큰 게. 자, 증거를 냈다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는요. 지금 석방돼 있는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사람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그래서 하도 이제 저희도 소뚜껑 보고도 자꾸 놀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유성에 풀려나는 세상이니까. 네, 석방되는 걸 보고 정말 극단적으로 법 기술을 부리면 네.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 석방시켜줄 때 우리가 품은 의구심이 있잖아요. 수뇌부까지 이 내란에 가담된 거 아니야? 거의 확신으로 지금 굳어져 있죠. 많은 분들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체포 구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화들짝 놀라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법원까지 보냈어. 판사가 기각을 했어. 아하.
법 기술을 정말 간교하게 부릴지 모르겠다. 예. 이게 이제 하나 우려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지금. 또 갑자기 제가 불화를 유발시켜 들어 죄송합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걸 보면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 안 하고 못 빼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구속인 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저 오마이에서 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사. 알박기. 그때 사실은 저희끼리 이미 말씀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징계. 경호 3부장에 대한 징계 첩보를 제가 입수를 하고 네. 징계를 사실은 이제 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하. 언론에 확 떠들까 예. 하다가 아유 그분께 또 해가 되면 안 되지 해서 서로 참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재밌게도 징계가 이제 고등징계위원회가 있고 일반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이 김성훈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자기도 눈치가 보이니까 빠지면서 뭐를 했느냐 3명이에요. 내부자 3명, 외부자 3명인데 외부자 3명 중에 2명이 네. 경호처 출신 사람들이니까 다 이건 김성훈의 뜻에 의해서 했겠죠. 어쨌든 해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6단계, 경징계 2개, 중징계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게 파면 그다음에 해임. 해임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무원직까지 이제 자기 옷 벗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이 돼야죠. 아하. 자기가 피의자가 누구를 징계를 합니까? 예. 더군다나 1차적으로 직무도 배제시켰고 해임까지 냈으니까 2차 징계를 한 셈이죠. 이런 사람을 구속을 안 한다? 어떤 직원이 자, 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구속까지 면하게 되면요. 증거인멸 뭐뭐 해라고 지시했을 때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꼼짝없이 그렇죠. 더군다나 윤도 지금 아직은 석방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아주 화가 나고 안타깝게 보는 게 있어요. 헌재가 이렇게 끌면서 생긴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많이 주목하지 않으신 거. 어떤 겁니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인사할박기 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53자리 어제 뉴스에 이거 안 보셨습니까? 김건희 황제 의전 접대 저 종묘 이런 데서 막 하고 했던 그 당사자 거짓말했죠. 국회 나와서 이 사람이 국립국악원장 거기에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사인을 받았으니까 더 했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인사 알박기, 예. 인사 알박기와 인사 보복을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뭡니까? 증거인멸, 실체적 진실을 덮거나 지연시키거나 네. 지연된 정의가 아니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건데 헌재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증거인멸 자 단적으로 엊그제 뉴스에 뭐 보셨어요? 여인형 비화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원격에서 삭제가 돼 있다. 네, 보안해요. 증거인멸 한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건 포렌식도 어려울 수 있다. 비화폰 서버단에 지우고 이 폰도 원격으로 지웠다. 네. 하루하루 갈수록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실은 헌재가 그래서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대통령실 직원들도요. 다 짐 싸는 분위기고 파장 분위기 지금도 그렇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겉으로라도 대놓고 못하죠, 겁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인멸 각자의 PC에서 뭐 지워. 네. 역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헌재가 빨리 파면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25일, 26일 그 오전. 근데 그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네. 25일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참 그러긴 좀 어려워 보이고. 제가 참 비염이 답답합니다. 걸려서 코가 꽉 막혀 네. 있었는데 약간 흥분을 하니까 코가 들리는데. 참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네.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 이 네. 증거인멸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경호처 예. 가장 이제 크게 경호처와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렇죠. 수석들이 저 실장이 수석들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제 군기를 다 잡고 네. 지금 직무복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돌아가는 건 직무복귀처럼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안 되는 거죠. 정지가 안 되어 있어야 되죠. 되는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불러다가 제가 하나 여기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석들 등등을 불러서 폭탄주를 했습니다. 누가요? 윤석열. 윤석열이 네. 거기서 원샷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말술로 먹는 수석 중에 말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분만 또 분위기를 맞추려고 원샷을 했는지 네. 하여튼 지금 그 윤석열 저한테 석방된 전해준 다음에 분의 예. 말로는 그분은 완샷을 했대요. 분위기를 맞추느라 그랬는지. 지금 이런 짓을 하면서 예. 계속해서 부하들에게 뭐 수석하면 또 수석들이 또 자기 이제 비서관들, 행정관들 쫙 해서 뭐뭐뭐뭐 일사불란하게 뭐를 없애. 자, 1월 8일 날도 지하 벙커를 갔다고 그랬죠.
지금도 어디를 다니는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죠. 지금 8일 날 석방되고 나서 한 12, 3일 지금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다는 뜻은 뭐예요? 뭔가? 애기들 조용히 한 10분만 지나봐요. 찬장에서 뭐 어장창 떨어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지금 물 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가장 첫 번째가 증거인멸입니다. 두 번째가 그 소위 법기술자들 네. 총력을 개성을 기울여서 좀 만나고 시간 소통하겠지. 끌고 만나고 네. 특히 이제 1월 8, 9일경 체포되기 전에 만난 원로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죽어도 만약에 죽게 되면 반드시 이재명은 내 끌어안고 죽는다. 예. 그 말이 섬뜩한 말인 거죠.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못되게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사람이 못되게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자, 저들이 살기 위해 버티는 힘. 제가 이 말씀 드렸을 때 댓글에 저를 욕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분명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들의 살기 위한 본능적 몸부림은 저희가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사법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화문 안국동에서 외치는 외침보다 그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이 더 세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기분 나쁘지만 본능적으로 그들이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국민적 그 결의 총의를 모아서 더 몰아붙여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고 지금도 뭐 새벽에 그 예.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뭐뭐뭐 알아보라고 하서 막 난리라는 거죠. 김건희 씨가. 지금도 이게 예. 왜 제기에 들어왔느냐? 이분들도 하도 시달리니까 주변 분들에게 이제 자기들 불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존에 이제 경호관한테도 불만 얘기한 게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터지고 들려옵니다. 있고, 들려오고 예. 있고. 야, 김건희가 내란 기획 실행을 자인한 이런 상황까지 불거져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헌재는 이번 주도 그냥 넘기려고 하고. 와,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증거인멸. 아까 이제 비화폰 이건 직접적으로 뉴스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이들이 원격으로 할 수 있겠죠.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그러면 실체적 진실 통화 내역도 없어져요. 네. 통화 내용도 몰라.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몰라. 나중에 특검이 펼쳐지더라도 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자,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헌재도 그렇고 또 검찰 또 이제 특검으로 이제 가야지 이게 다 밝혀지게 될 텐데 못 가고 있으니까. 계속 그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린 게 예. 박정희나 전두환의 쿠데타는 어쨌든 기존 질서를 때려 풀려는 쿠데타였어요. 네.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 이전에 기존 거를 뒤집어 엎는 쿠데타였어요. 예. 지금 윤석열이란 쿠데타는 소위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라는 뜻이 뭐예요? 기존의 검찰, 경찰, 정부 각 부처 해서 너무나 넓게 또 네.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친위 세력들 네.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최상목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왜? 자기들도 다 거기에 윤 묻은 거예요. 쿠데타에 묻은 거예요. 자기들도. 똥 묻은 겁니다. 네. 본능적으로 그걸 가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을 떠들다 보니까 자기도 논리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뭐 반드시 따라라 존중하. 자기는 안 따르면서 그렇죠. 이게 뭐가 뒤죽박죽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막 저기를 하고 행사 있고 가서.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난가병이라고 있다면서요. 난가? 혹시 난가? 다음 대통령이 혹시 난가? 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굉장히 네. 깊게 이 내란의 기득권 세력들이 포진돼 있다. 네. 법원도 어찌 될지 모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고 네. 이런 뿌리 깊은 이 구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얼마나 큰 힘으로 힘을 모아서 똥도 치우고 새로운 미래로 갈 힘을 모아야 되겠는지 예. 한번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원 교수님 저희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는 진짜 결론이 나와서 네. 조기 대선 얘기를 그때는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 희망합니다. 네. 네.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